이번 시간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의 창조 또는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 부여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하죠. 인간의 탄생,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신의 의지의 결정판인데 그리스에서의 인간의 그 창조를 보면은 특별한 의미 부여 없이 오히려 약간 저주스러운 인간이 왜 신의 저주를 받았는가, 이런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폴로도로스의 원전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합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무엇으로 인간을 만듭니까? 인간을 만든 재료는 이제 흙하고 물이에요. 그래서 물에 겨워서 이제 흙을 개워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어요. 사실 물과 흙이라는 그 존재는 자연 만물의 기초가 되는, 약간 그리스 사람들은 나중에 탈레스는 모든 만물은 이제 물에서 기원했다고 얘기를 하죠. 또 흙은 아주 생명을,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진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 이게 아마 인간이 뭔가를 흙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물을 섞어야 되죠.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이 이 두 재료를 이용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가 여기 이제 인간에게 이성을 불어넣은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신이. 그래서 인간을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을 만들고 나서 또 두 번째로 했던 일이 회양풀 줄기에 불을 숨겨가지고 인간에게 주었다고 돼 있어요. 이 불을 인간에게 줍니다. 이 불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인간의 문명의 기초예요. 인간이 불을 이용함으로써 동물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었고, 밤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추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또 음식을, 여러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불을 이용해 가지고 굽거나 삶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불을 이용해서 구워 먹고 삶아 먹음으로써 인간은 이제 소화기관이라든지 치아 이런 구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하고 대신에 두뇌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불은 문명 사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성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거 원래 불은 신에게 속했던 것을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준 것이에요. 불은 헤파이소스나 또는 헤스티아라든지 제우스의 상징이죠. 제우스 이제 번개를 치는 거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불을 보는 거는 대체로는 두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요. 벼락을 쳐가지고 그 벼락이 땅에 떨어져서 불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바람이 불고 건조한 기후에 이제 마찰을 통해 가지고 이 불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이 봤겠죠. 어쨌건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신에게 속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무라든지 풀에 이제 이런 불에 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막 바람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자연 상태에서 발화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나무와 이런 것들에 이제 불의 속성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또 심어준 것도 다 신이죠. 신이 나무에 불의 속성을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을 이 프로메테우스가 몰래,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를 징계를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를 카우카소스 산에다가, 카우카코스 산은 저기 흑해 연안에, 카스피해 연안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볼 때는 동쪽으로 맨 끝에 있는 아주 험한 곳, 엄청 춥고 그곳에다가 프로메테우스를 결박시켜 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재앙을, 이제 징계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 징계 자체만으로도, 이 산에다가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큰 벌일 텐데, 자유도 억압되어 있고 가장 추운 곳에서 자연의 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제우스가 이 독수리를 보내가지고 매번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쪼아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간이 이제 없어진 간은 밤새도록 다시 자라나요. 그러면 또 독수리가 와가지고 낮에 그 또 프로메테우스의 간을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형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옥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만든 지옥이라는 거는 끝도 없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끝이 없는 징벌이 계속되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이어지는 거, 이게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옥과 같은 상태인 것이에요.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불을 인간에게 가져다 준 죄로 프로메테우스가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티타노 마키아 때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우스가 이길 거라는 걸 예언해 줬으니까 많은 이제 티탄 신족 계열부터 해가지고 많은 신들이 제우스 편에 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훔쳐다 주었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과연? 여기 이제 아폴로도로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일단은 현상적으로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고 거기에다 이제 불을 가져다 주는, 인간에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제우스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에 속한 것을 감히 제우스 허락도 없이 인간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자연 질서를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질서라는 게 이게 이제 인간이 불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자연의 힘을 이용한 거예요. 그 원리를 알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의 이 선을 넘었다라는 것이죠. 제우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뭐 사마귀는 사마귀가 먹어야 될 거, 행동해야 될 거, 이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토끼는 토끼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인간은 자연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성의 눈을 뜨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이 자연 질서를 파괴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이를 구해줍니다. 헤라클레스가 왜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는가? 사실은 이제 자기 과업을 수행하고 돌아오면서 프로메테우스를 만났고 프로메테우스에게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어요. 특히 이제 서쪽 맨 끝에 아틀라스가 우주를 이고 있는, 하늘을 이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황금 사과를 얻어와야 되는 그런 과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메테우스가 알려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제우스는 헤시오도스에 따르면 자기 아들 헤라클레스의 영광을, 명예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주는데 허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프로메테우스는 결박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제우스를 위해서, 제우스가 이제 화해를 하는 것이죠. 테티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결혼하면 그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또 알려주죠. 그래서 제우스가 테티스와의 결혼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이제 공을 세워서 제우스와 프로메테우스가 화해를 합니다. 일단은 보편적인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들었고 또 불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보고 있고, 또 다른 신화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헤파이스토스가 또 판도라를 만들었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